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담 가능한 번호는 1800-5881입니다. 자, 키움에셋 플래너와 무료로 맞춤 상담 가능하고요. 자, 30대는 이제 가정생활 시작하시면서 또 40대 되면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은퇴 설계,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금들,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총 통틀어서 설계를 해드립니다.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이라는 점 꼭 한번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키움에셋 플래너의 천강욱 지점장님 나오셨고요. 김은혜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시청자님의 재무 고민을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보게 될지 그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는지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예.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이 좀 여러 가지긴 한데요. 네, 제가 네. 의료 실비 부분에서 그 LIG하고 흥국화재 이 두 가지 상품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좀 더 실비도? 보장 강화한다는 개념으로 추가 가입한 건이 있는데 네.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거가 어느 특정 부분 입원비 아니면은 진단금 이런 부분인지 그걸 정확히 몰라서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일단 실비가 그리고 중복 보장이 되는 거 하나 저희가 좀 봐야겠고요. 예. 실비 그렇고 이제 자녀들한테 미리 이제 그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 준 게 계속 유지하는 게 올바른 건지. 네. 자녀들에게 보험과 어떤 저축 은행하고의 상품도. 상품 비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연금이나 저축 상품들에 대한 진단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 시청자님. 일단 우리 시청자님 본인 보험 상황만 보더라도요. 저희가 이제 몇 페이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실손이 이제 겹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평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험은 좀 많이 가입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 본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가 한 41만 9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21만 5천 원, 그리고 따님이 6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총 보험료가 약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장성 보험이요? 네, 보장성 보험료만 그렇고 이 정도면은 그 가계 월 소득으로 기준해서 볼 때는 월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득에 적정한 보험료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제 가계 소득이 이보다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으면 보장성 보험료의 구성비가 조금 높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계의 소득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재 또 시청자분께서 홀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미 그 자녀분들이 다 그 성장해서 성인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망보험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또 보험 가입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이미 다 이제 인지하시고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보장성 보험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많이 일반 사망보험금은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하셨고 단 만일에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실 자산이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사망 보장을 챙기셔야겠다. 네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는 게요. 일단 자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게 5억 원이 넘는다면 5억을 초과하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종신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망보장금으로 세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상품이 워낙 여러 개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요 눈에 띄는 게요, 시청자님. 방카슈랑스를 이제 아주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가입을 하셨어요. 금액 네. 자체도 뭐 이제 달러 상품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거부터 저희가 지점장님 좀 잘 가신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그 가입하신 방카슈랑스 상품이 있으신데 혹시 상품명하고 확정금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몇 %의 금리 적용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가입한 게 무배당 골든타임 연금보험으로 달러 그 10년 이율 확정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율이 2.58. 그래서 10년간 이 이율로 하고 10년 이후에는 이제 변동이 된다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안츠에 지금 일시납으로 2,500만 원 네. 가입하셨는데 이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고 공시이율 상품이 맞으신 거죠? 제가 성격을 얘기할 때 저축성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2,500만 원. 네네. 네네. 예. 네, 공시이율 상품이시고. 제목에도 공시이율형 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예, 네. 예, 맞습니다. 가입할 땐 설명 들어도 나중에 지나면 맞아요. 또 이렇게 어려우시죠. 예, 그죠? 이렇게 많은 잊어버리기도 상품 하고. 가입하셔도요. 만약 다 기억하고 계시면 천재세요. 천재. 네. 상품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은퇴 후에 삶을 홀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네. 그 근로소득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은퇴 자금 마련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아까 처음 좀 또 칭찬드렸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연금액 재원 마련을 또 위해서도 일시납과 또 월납으로 잘 나눠서 준비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네. 상당히 잘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방카슈랑스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아직 15년 정도 지금 은퇴하시는 시점이 좀 남았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본다면 네. 그 탑 클래스 연금보험이라는 그 상품 30만 원짜리 요거 하나 빼고는 모든 상품들이 다 그 공시 이율형 상품으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변액연금 빼고는요. 예. 또 하나는 그 대부분의 상품을 지금 방카슈랑스로 지금 가입하신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공시이율 상품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준금리 발표할 때마다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시중금리가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까지 떨어졌죠. 예, 연계해서 네. 마찬가지로 공시이율 보험사의 공시이율 상품도 보증해주는 이율이 최저 이율을 계속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에 대부분의 공시이율 상품은 최저 보증 이율 가깝게 금리가 즉 이율이 적용돼서 나중에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현재 공시이율이 그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내가 낸 돈의 가치만큼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카슈랑스인데 방카슈랑스는 일단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신 상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업비는 그래서 더 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애용을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염두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환 배치가 좀 잦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상담해주고 가입을 시켜준 분께 한 1년 정도 후에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할 거리가 있어 찾아가시면 직원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후 관리가 약간 좀 예. 어려울 수 있네요.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전문 상품은 아니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그렇죠. 이걸 합산해서 어슈어 뱅킹, 방카슈랑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사후 밀착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부분과 특히나 변액 상품처럼 훨씬 더 복잡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특별히 좀 권유해서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 입장에선 꼭 변액 상품 가입이 필요하신데 그 상품을 좀 이렇게 소외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도 가입하신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제 그래서 공시이율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고 가입하신 상품들의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보자면 현재 세액공제 상품 가입하신 게 있는데 이 상품은 뭐 잘 가입은 하셨는데 하나생명 거요? 예. 가능하시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기관 이전 제도를 활용하셔서 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시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혹시나 납입을 못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납입과 관련해서도 좀 유연성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이전 제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 상품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추가적으로 가입 여력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납입 수수료가 전혀 없는 상품으로 해서
변액 상품을 그 은퇴자금 목적으로 별도로 좀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네. 추가 납입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입하신 공시이율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송 후에 상담을 통해서 각각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함께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되게 알차게 준비는 하셨어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납, 월납을 적절하게 이제 혼용을 하셔서 다 돈을 이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는데, 다만 이제 공시이율이라는 것이 약간 아쉽다. 아직 우리 시청자님이 당장 뭐 은퇴까지 생각하실 나이 연령대는 아니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그렇게 불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설계를 저희가 따로 또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방카슈랑스 최근에 들어가셨던 것도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큰 금액인데, 이건 역시 어떻게 또 올바르게 좀 더 낮게 저희가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노후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최근에 또 보험을 하나 들어가셨어요. 흥국화재에 15만 원짜리를 들어가셨는데 뭐 이제 뭐 실손도 약간 겹치는 게 있나라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문의도 있으셨고요. 지금 이 상품 자체도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가입을 하신 건지 진단을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보장성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기존의 보장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LIG 상품을 통해서 실비와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담보들이 들어가 있으셨는데요. 사실 새로운 또 화재보험인 흥국화재 상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실비가 또 들어가실 부분이 실비에 대한 부분이 중복돼서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미 LIG 상품을 통해서 실손 의료비가 보상이 되어 있으시다면 중복해서 가입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우시고요. 두 번째로 사실 또 그렇게 가입이 된다 하시더라도 중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보험사별로 보상을 비례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질병 진단금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에 대해서는 각각 정액으로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이러한 진단금이 너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서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두 번째로 새로이 가입을 하실 때에는 고객님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이 되시는 이런 뭐 장기 간병의 상태라든지 후유 장애 상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가입이 잘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시다면 새롭게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요, 시청자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중복 보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세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상품별로 증권을 좀 확인할 텐데, 자, 담보가 정말 실손이 겹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랬을 때는 저희가 좀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어쨌든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셨던 거니까요. 정말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꼭 맞는 담보가 보장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드리면서 새롭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건강보험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2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비용 절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축형 상품들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계신 우리 또 시청자님이신데 이건 어떨까요? 지금 적절하게 상품이 맞는지도 문의를 주셨잖아요. 네, 가주시죠. 네, 직장에 아직 다니시지 않는 자녀분을 위해서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께서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빨리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자녀가 향후에 20, 30년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변액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액 유니버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펀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국내형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두루두루 다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펀드를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인 변액 유니버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로 들어선 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기대 수익과 그다음에 목적 자금을 마련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상품을 두루두루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해외 펀드 가운데서도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그다음에 국내 펀드 가운데서도 채권형인지 주식형인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짜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험, 이런 연금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도 가입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에 잘 모니터링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험 관리와 수익 관리를 잘 해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녀분들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신 거 정말 또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청자님. 그런데 일단 자녀분들이 아직 연령대가 낮으시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진단이 나온 거고요. 변액 유니버셜이 뭔지 사실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펀드에 투자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들인데 어떻게 설계하는 게, 어떤 펀드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좋을지까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께 저희가 어떤 상품도 물론이겠고요. 어떤 연금저축같이 미래에 대한 그 담보들까지 저희가 좀 설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많은 상품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용 절충하시면서 수익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짜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궁금증이실까요? 안녕하세요. 2살 자녀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 외벌이 소득이 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제 아이도 커가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저희 가정에 꼭 맞는 재무 설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남편 종신보험이 15만 원, 실손보험이 3만 원이고요. 저는 종신보험 10만 원, 실손보험 3만 원, 저희 아이 태아보험이 있는데 30세 만기에 8만 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보통 150만 원 정도고요. 지금 가입한 보험과 노후자금, 그리고 특히 아이 교육자금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엔 30대 가정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또 연령대별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시청자님, 보험 상품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의 소득 대비해서 또 따져주실 것 같은데 이 가정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따져야죠. 네. 300만 원 소득인데 39만 원 내시니까 13% 내시고 계시거든요. 약간 과하기 때문에 줄이셔야 되고요. 예. 지금 가장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내고 계신데 정기보험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한 월 4만 원 정도로 돌리셔서 하시게 되면 1억 5천 사망보험금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유지를 하시면서 높이시면서 보험료를 확 줄이시고, 그다음에 현재 종신보험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지금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네.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17%, 급성 심근경색은 전체 심장 질환의 20%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100%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실손보험으로,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일반암 진단금과 장기간병 치료비까지 같이 들어가시면 이 금액도 남편분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요? 현재 실손보험 3만 원 들어가 계신 거는 실손 위주로 들어가신 거고 잘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남편분은 14만 원,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종신보험 현재 뭐 경제활동 하시지 않으시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남편분 가입하신 그런 형태의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시면 한 6만 원 선 정도면 되고, 실손보험 3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9만 원이 되겠죠, 총. 네. 그리고 이제 그 태아 일대에 그 자녀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있는데 총 8만 원 내고 계신데 이 중에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립보험을 낮춰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3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짧죠. 예, 그래서 100세까지로 늘리면서 한 5만 원 선 정도로 적립보험료를 없애고 새로 갈아타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이 가정의 총 보험료가 한 28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이 확실히 보험료 자체가 좀 높긴 하죠. 당장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신 우리 시청자님, 게다가 남편분도 사망보장을 얼마든지 보장 금액을 늘리시면서도 정기보험으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10얼마가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자녀도 어리시고 젊은 연령대시니까 재무 설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막막해 하시거든요. 네, 일단 저는 좀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150만 원 지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돈이, 지출하고 있는 돈이 150인지 체크를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고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늘상 말씀드렸던 가계부를 제대로 쓰는 건데요. 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별로
목표한 금액 얼마 정도 쓰겠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목표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몇 달, 한 3달 정도만 지켜보시면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지출하는 평균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금액들로 생애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시행하시게 되면 혹시나 이런 계산 없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목적 자금을 못 만드는 이런 경우들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가정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그림을 좀 보자면 일단은 그 월 생활비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는 안전하게 예비비로 항상 비축을 해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유 투자 자금 중에서 예비비 항목으로 별도로 좀 빼고,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은퇴 자금과 그리고 자녀 학자금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되, 네네. 너무 또 장기 상품으로만 준비하시게 되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인고의 아픔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나 중기 상품, 중기 목적으로 한, 즉 내 자산이 바로바로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단기, 중기 상품 위주로 해서 함께 포트폴리오를 시행하시게 되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현금 흐름도 바로바로 플러스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지출 관리인 것 같아요. 역시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점검하신 후에 단기, 중기 그 계획에 맞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 15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생기신다면요. 말씀하셨던 예비비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여유 자금과 함께 월 20만 원씩 정도는 CMA 통장으로 불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월 한 33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상품 같은 장기 상품으로 월 20만 원 정도 가지고 가신 다음에 추가 납입을 소득이 여력이 있으실 경우에나 향후에 소득이 늘어날 때 더 불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로 자녀 교육 자금을 위해서는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시고요. 지금도 1,000만 원 시대의 등록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19년 뒤에는 교육비 상승률을 따진다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한 15년 정도 투자 기간을 가져가시고 한 월 30만 원, 기대 수익률 한 4에서 5% 정도 가져가신다면 이 자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기적인 목적으로는 펀드를, 단기적인 자금으로는 은행 적금과 같은 안전한 자금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CMA의 20, 연금펀드의 30 등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짜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쏙 얘기하면 사실 기억하기도 어려우시고요. 복잡하실 거예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1800-5881 우리 시청자님들 언제나 열려있는 번호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